우리가 바이러스 중에서도 DNA 바이러스가 있고 RNA 바이러스가 있어요. 얘네들이 어떤 것들이 여기에 속하는지 종류를 좀 분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양은 사실 A 항목만 뽑아서 할 거니까 몇 개 안 됩니다. 잘 보시면서 따라오세요. 자, 일단은 바이러스는요, DNA 바이러스하고 RNA 바이러스가 있죠. 그래서 우선 책에서는 DNA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DNA 바이러스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좀 특히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헤르페스 바이러스, 특히 여기에 들어가 있는 구성 중에서도 단순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있고요. 수두대상 포진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B형 간염 바이러스가 역시 DNA 바이러스에 속합니다. 그래서 DNA 바이러스에 속하는 이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우리가 좀 중요하게 A 항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헤르페스 바이러스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은요, 단순 헤르페스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종류가 두 가지로 나뉘고 있습니다. 1형, 그 다음에 2형,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얘네들을 각각 나눠서 보시는 게 좀 중요해요. 자, 보시면은 보통 단순 헤르페스 바이러스는 주로 입술에 또는 잇몸, 구강 안 점막에 물집 수포를 일으키는 헤르페스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서에서도 잇몸, 입술, 헤르페스를 일으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헤르페스는 우리가 물집이라고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포라고도 우리가 용어를 사용을 하죠. 자, 그리고 보통 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잠복을 하게 돼요. 그래서 신경절에 잠복을 해서 숨어 있다가 숙주가 조금 면역력이 떨어진다든지 아니면은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몸이 많이 피곤했을 때, 이때 다시 올라오게 됩니다. 숨어 있다가 올라온다, 재활성화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3차 신경절에 잠복 감염하는 우리가 1형, HSV 바이러스 1형, 그 다음에 외음부 점막에 생식기 헤르페스를 일으키고 요수 및 천수 신경절에 잠복하는 2형 바이러스가 있다라고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형과 2형이 있는데 1형 같은 경우에는 3차 신경절에 숨어 있다가 올라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2형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요수신경절, 천수신경절, 여기가 어디냐면 허리 쪽에 있는 신경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척수를 얘기를 할 때 요수, 천수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주로 허리, 엉덩이 부분에 있는 척수의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존재하는 신경절에 숨어 있다가 다시 올라오게 돼요. 그래서 1년 같은 경우 보시면은 생애 첫 감염이 어렸을 때 유소년기에 주로 10대 때 감염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2형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성접촉, 성행위 이러한 접촉에 의해서 주로 감염이 됩니다. 그래서 감염의 연령대가 20대에서 30대에 주로 대부분 감염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얘네들 중에 특징이 피로, 스트레스, 면역력 저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자극에 의해서 숨어 있었다가 신경절에 숨어 있었다가 우리가 그걸 잠복 감염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다가 1형, 2형 둘 다 다시 활성화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복 감염하다가 다시 재활성화되는 원인이 된다. 이러한 바이러스의 이 특징을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단순 포진 바이러스 1형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얼굴 쪽에서 이렇게 수포를 일으킨다고 보시면 되세요. 구강 안쪽에서 점막 부분에 이렇게 궤양이라든지 수포를 일으키는 그런 증상을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2형 같은 경우에는 생식기 부위에서 주로 증상이 이러한 수포라든지 궤양 증상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두 대상 포진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바리셀라 조스터 바이러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니까 영어 이름도 같이 한번 보시고요. HHV 3형 해가지고 이렇게 HHV3 이렇게 표시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좀 간단하게 보셔도 되세요. 자, 유소년기에 처음으로 감염이 되면 수두를 전신에 일으킵니다. 그래서 가려운 수두 포진이 전신에 퍼져서 증상을 일으키게 되고요. 이 신경절에 잠복해 있다가 연령 증가하면서 몸이 피곤했을 때,
그때 이 띠의 형태로 다시 재발을 해요. 다시 활성화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어렸을 때 유아기에 보통 이와 같은 이 물집의 수두 형태의 이 포진이 이렇게 전신에 올라오다가 그러다가 성인이 됐을 때 잠복해 있었던 바이러스가 다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경절에 같이 이렇게 숨어 있었던 바이러스, 지금 동그랗게 파란색으로 보이는 이 바이러스가 신경절에 숨어 있다가 피곤하거나 몸이 이제 허약해졌을 때 이 신경절을 따라서 피부 쪽으로 이렇게 다시 수포를 일으키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띠의 형태로 이렇게 일자 형태로 이렇게 일렬로 쭉 띠 형태를 띠면서 다시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특징이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DNA 바이러스 중에서도 가장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B형 간염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책 페이지로는 184페이지 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A 문항이니까 이 부분이 A라고 좀 체크를 하시든지 아니면 별표를 치시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일단은 B형 간염 바이러스, DNA 바이러스입니다. 자, 그래서 간염을 일으키죠. B형 간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입니다. 그리고 만성화로 나중에 연령이 한참 이제 좀 증가하고 나서 간암을 유발할 수 있는 심각한 간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 특징들을 전체적으로 잘 보셔야 되세요. 역전사 효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외피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바깥쪽을 껍질로 둘러싸고 있는 외피가 있기 때문에 외피를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다라고 또 같이 보실 수가 있어요. 전파되는 감염 경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수혈이라든지 이 B형 간염을 가지고 있는 이 환자로부터 수혈을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오염된 주사기를 다시 또 사용을 한다든지 성접촉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 혈액을 통한 또는 타액, 정액, 질분비액, 모유수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통 전파가 되고요. 감염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수직감염이라는 게 있는데 수직감염에 의해서도 감염이 됩니다. 증상을 보시면은 급성 감염으로 나타날 때는 얼굴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노랗게 보이는 황달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황달은 이와 같이 얼굴이 표면이 전체적으로 좀 노랗게 보이죠. 그래서 이러한 증상을 우리가 황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황달이 어떠한 증상을 일으키는 건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만성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경우에 관리가 안 되는 경우에는 20년이나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서 간경화라든지 아니면 간암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RNA 바이러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콕사키, 그 다음에 에코바이러스라고 하는 바이러스 먼저 보도록 할 거예요. 간단하게 이 바이러스가 RNA 바이러스에 속한다라는 이 종류를 조금 잘 보셔야 되시고 또 증상을 잘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콕사키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헤르페스 목구멍염, 우리가 다른 말로도 어떻게 불리는지 한번 보셔야 되는데 헤르판기나 또는 포진성 구엽염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증상들을 일으키는데 이 증상들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고열을 동반을 하면서 연구계 쪽으로 다수의 물집이라든지 궤양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증상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콕사키 바이러스, 에코바이러스 이렇게 두 가지가 분류가 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손발, 우리가 그 어린아이들이 어린이집에 가서 감염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는 게 수족구병입니다. 그래서 손발, 입병 이렇게도 부르고 수족구병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손, 발, 그 다음에 구강 점막의 수포성 발진, 이 수포를 일으키는 그러한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큰 증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콕사키 바이러스가 이러한 두 가지의 큰 증상을 일으킨다라는 것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보시면은 이 그림이 나와 있는데 나중에 13장, 챕터 13장을 보시면은 그림 13-17이라든지 18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이 그림을 보시면은 연구계 쪽으로 헤르페스 목구멍염이 연구계 쪽으로 궤양이라든지 수포를 일으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수족구병 같은 경우에는 손,
발, 그 다음에 연구개 쪽으로 똑같이 수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러한 증상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구나 라고 참고적으로 그림도 보시면 좋겠죠. 자, 우리가 RNA 바이러스에서 아주 중요하게 특별하게 보셔야 되는 게 DNA에서 B형 간염이었다면 RNA에서는 A형 간염하고 그 다음에 C형 간염입니다. 간염이 치과하고는 조금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간염 바이러스를 좀 잘 보셔야 되세요. 페이지 190페이지에 A형 간염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중요하게 잘 좀 보시고요. 감염 경로는요. B형 간염하고는 좀 틀려요. 보통 오염된 물을 마시거나 아니면 오염된 음식을 섭취를 했을 때 그때 감염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의 배설물이 섞여 있는 물,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전염이 된다, 감염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C형 간염 바이러스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감염 경로가 B형 간염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성접촉 아주 낮은 퍼센테이지지만 그래도 성접촉을 통해서 감염이 될 수 있으니까 감염 경로 성접촉이라는 것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염된 혈액이라든지 수혈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혈액제제 아니면 의료기기, 주사기 재사용한다든지 그래서 B형 간염하고 많이 유사해요. 이러한 감염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전파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70% 이상이 이 만성 간염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간에 굉장히 큰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만성화 된다라는 거는요, 말 그대로 치료되기가 어렵고 오랫동안 지속이 된다라고 보셔야겠죠.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아무래도 그만큼 간에 여러 가지로 손상을 많이 줄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70% 이상 만성 간염으로 진행된다라는 것은 간에 큰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된다는 얘기죠. 만성 감염으로 진행될 경우에 간암 발생률이 증가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방 백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치료되기도 어렵고 예방되기도 어려워요. B형 간염하고의 차이점이 바로 이거죠. B형 간염은 예방 백신이 있었습니다만 C형 간염은 예방 백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차이를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황달, 간암, 간경화 일으킵니다. 그래서 간에 아주 큰 위험 부담을 주는 그러한 간염 바이러스 중에 C형 간염 바이러스가 가장 치료되기도 어렵고 백신이 없기 때문에 사람에게 가장 치명적인 간염 바이러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90페이지 보시면은요, 자, HBV와 전파, 전염 경로가 비슷하다. 이렇게 첫 줄에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오염된 혈액 제제, 의료기기 등을 통해서 감염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밑에 줄 보시면은 성접촉 감염이 좀 일어나긴 하는데, 수직감염이나 성접촉은 가능성이 좀 낮다. 상대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B형 간염은 이 성접촉이나 수직감염을 통해서 전파되는 확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B형 간염하고 비교를 하시면서 보시는 게 좀 필요하고요. 멈프스 바이러스라고 얘기를 해요. RNA 바이러스에 속하고요. 비말,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서 비말 감염으로 우리가 전파가 됩니다. 잠복기 후에 우리가 이하선 귀의 전방부에 위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이하선이 있는 부위에 잠복기가 지나면은 종창이 일어나게 되면서 좀 통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하선 부위에 붓는 증상이 일어날 수 있고요. B형 간염 바이러스가 가장 중요한 바이러스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특징을 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RNA 바이러스는 A형, 그 다음에 C형 간염 바이러스가 중요하니까 각각의 특징들을 구분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